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사랑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엽집 3202번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만엽 향가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풀다 보면은 일본의 만엽집 연구자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만엽집을 풀이할 수 없겠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3202번가) 원문은 이렇습니다. 단 13글자입니다. 이 작품에는 아무런 배경 기록이 없습니다. 작자도 만든 시기도 만든 이유도 모릅니다. 달랑 13글자 뿐입니다. 풀이에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까지의 향가 지식만 가지고 이 작품을 풀어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품을 향가 제작법으로 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전진에서 배를 타려 하시네. 저승사자로 가장하고 따라가며 아뢰지. 아직 뭐요? 어린 아이가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어머니가 상해를 따라가면서 아직 모종처럼 어리신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울면서 붙잡고 있습니다. 향가는 기본적으로 황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품은 어떤 황후가 어린 황자의 죽음에 대해 탄식하는 작품일 것입니다. 비록 짧지만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곡절은 몇 권의 책보다도 더 굽이굽이 길 것입니다. 주요 구절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진 이선승. 유전진에서 배를 타네. 유전진, 이 첫 3글자는 어느 나루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지요. 고유명사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유전진을 구성하는 한자는 연약하다 유, 나루진입니다. 밭전 나루진입니다. 이 3글자 유전진은 모자의 이별이 이루어지던 어느 연결식 장소입니다. 유전진의 뜻은 어린 모종이 자라고 있는 밭가, 나루터의 이름입니다. 밭에 심은 모종은 우리 한국인 어머니들의 생활 정서가 닿는 곳입니다. 저승배가 닿던 나루터입니다. 유전진은 만엽집 8번가에 나오는 숙전진이라는 장소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유전진은 어린 모가 자라는 밭이니 베어내서는 안 됩니다. 어린 모를 베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숙전진은 익은 곡식이 있는 밭이니까
수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떠나는 참척의 슬픔은 백세의 호상보다도 떠나보내는 아픔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저승배에 떠나는 고대의 나루터는 눈물로 가득 찬 바다 곁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뜻에 맞추어서 작품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명사법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8번가 숙전진을 풀면서 곡식이 익은 밭에서 별을 베듯이 적군을 무찌르자 이런 뜻에 맞추어서 8번가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풀이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는 소름 끼치는 풀이라 하셨고 몇 분은 너무 자의적이다 이런 지적도 계셨습니다. 좋으신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본 작품에 나오는 유전진, 모종이 자라는 밭에 대한 풀이까지를 보고 나시면 제가 풀었던 숙전진에 대해서 더욱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승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선승은 배선, 타다, 승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배를 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향가에서의 배라는 것은 풀어보니까 현대의 상효를 은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앞에서 배를 타다, 선승 이 구절에는 우리말 어순법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어순법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선승은 어린 모종, 즉 어린아이가 배를 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죽은 아이가 상여에 태워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까무러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장위적 문지, 장위적 문지, 저승사자로 가장하고 뒤따르며 아뢰지 이렇게 풀립니다. 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위 이 두 글자입니다. 장은 장수장입니다. 장수지요. 고대에서는 장수가 죽은 영혼을 인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은 장수는 저승사자입니다. 경주 쪽샘지구 행렬도를 보면은 앞과 뒤에 두 명의 장수가 나옵니다.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입니다. 이 장수는 신라시대 저승사자입니다. 자, 쪽샘지구 행렬도의 장수가 만엽집에서 영혼을 데려가는 장수로 나옵니다. 즉 행렬도의 장수는 앞뒤의 장수는 죽은 영혼을 데려가던 저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승사자의 개념이 고대와 현대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글자입니다. 위는 가장하다 위입니다. 배우에게 저승사자로 가장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종합무대예술에서는 배우 보고 분장하라 하는 뜻일 겁니다. 이 위자는 위조집회할 때 그 위자가 거짓 위, 가장하다 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문지 이 세 글자입니다. 적은 뒤따르다 적, 문은 아뢰다 문입니다. 또 처음 들어보는 뜻이죠. 문은 우리가 보통 다 듣다로 들을 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향가에서의 문은 듣다가 아니고 아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게 쓰입니다. 당시에는 비록
어머니라 하더라도 황자에게는 존칭어를 쓴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승사자로 분장하며 어린 아들을 뒤따라가면서 무엇인가 아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입니다. 가다지입니다. 향가에서 나오는 지자는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쪽샘지구 행렬도와 같이 장례 행렬을 지어서 무대로 나가라. 이렇게 알리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아래 지 할 때의 지자라는 소리를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례 행렬이 나가다라는 뜻과 지라는 소리, 이 두 글자로 동시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자를 말씀드렸죠. 일타쌍피다. 뜻과 소리로 동시에 기능하는 이중 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는 이중 글자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지는 문은 아래다고 지는 지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지를 붙여 읽으면 아래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래쥐. 아주 유창한 한반도 말입니다. 작자가 한반도 출신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래쥐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모여라는 단 두 글자로 된 문장입니다. 모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자의 뜻과 발음은 모묘, 우리 묘종할 때 모묘, 그리고 여는 맞서다 여입니다. 우리가 보통 같다 여를 알고 있는데 향가에서는 맞서다 여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라는 뜻에다가 여라는 발음이 붙어서 모여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모여 이렇게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 이 글자는 우리 물에서 뭐뭐 하여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여라는 이 글자는 우리가 죽도 밥도 아닐 때 하는 말, 이것이 죽이여 밥이여 이렇게 말할 때의 죽이여 밥이여 말할 때의 여라는 소리입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는 뜻이죠.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죽이것이 죽이여 아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간식을 주겠다고 나가더니 알사탕 하나만 달랑 내놓았습니다. 받아든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간식이요? 간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망하고 항의하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여자에는 상대방에게 맞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맞서다 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의 뜻은 오로지 우리 한국인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게 분명했던 향가 가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여?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반도 출신이 아니라면 이 말의 맛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작자는 분명히 한국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여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말의 감을 놓치고 있습니다. 모여 이 두 글자는 저승배를 타려하는 황자에게 황후가 뒤따라가면서 아뢰고 있는 말입니다. 모여 이 두 글자의 뜻은 갓 심어 놓았는데 벌써 가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너는 모여. 네가 갈 차례가 아니요. 그대가 가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너는 아직 모니까 너는 모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자식을 놓치게 될 어머니의 마음이 단 두 글자로 압축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모여. 네가 갈 차례가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 아직 모종인데도 떠나가려는 아들에게
또는 주었다가 자라지도 아직 않았을 때 빼앗아가는 천지신명의 처사를 어머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린 아들과의 이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단 두 글자로 섬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작자는 아마도 여인일 것입니다. 뭐여? 너는 아직 뭐여? 네가 떠날 때가 아니여. 저에게는 뭐여? 이 두 글자가 어머니의 외마디 비명으로 들립니다. 단 두 글자의 이 가사가, 노래 가사가 중국의 이태백과 두보의 시,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명대사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아들이 잃는 어머니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백이나 두보, 셰익스피어가 뭐여? 너는 아직 뭐여? 이 단 두 글자로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한 곡의 노래가 천수의 시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름 모를 어느 가인은 최고의 향가 가인이었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아름답게 만들었듯이 이름 모를 한반도 출신 향가 작가는 우리의 고대어를 일본에 가서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뭐여? 너는 뭐여? 참으로 그리운 우리의 옛말입니다. 오늘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 이 아름다운 향가 구절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저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라는 글자가 가진 미묘한 한국어의 맛을 뜻밖에도 일본에 있던 만엽집 3202번가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최초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혹시 한반도 향가에도 이 너여 할 때 그 여라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만일 만엽집이 없었다면 한반도에서 이 말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반도 향가 해독에 만엽 향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엽집이나 일본의 것을 배척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토록 간절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했던 3202번가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니키타 나루, 배를 타려 한다고 들은 동시에 무엇 때문에 그대 보이며 오지 않나? 니키타 나루, 배를 타려 한다고 들은 동시에 무엇 때문에 그대 보이며 오지 않나?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니키타 나루에서 남편이 배를 타려 한다고 그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남편은 오지 않고 남편이 탄 배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걸까? 이렇게 걱정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풀 수 없으니까요. 안타까울 정도로 답답한 풀이입니다. 본 작품은 완전하게 한반도어로 불려지던 노래입니다. 이 작자는 뭐라고 이 구절을 노래를 불렀느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유전진에서 배를 타려 하시네. 저승사자로 가장하고 따라가며 아뢰지. 아직 뭐여? 이러한 가사를
한자로 써놓았던 것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만엽집을 해독하라. 이 말은 한반도어를 표기했던 한자 글자들을 뭉치를 13글자를 보여주면서 한번 풀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가 한자를 보고 한반도어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인들에게 만엽집을 풀어라. 그분이 뭐 대단한 연구가라 하더라도 일본인 연구가들에게 만엽집을 풀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만일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일본인들에게 있어 만엽집 해독이란 무엇이냐?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높은 산봉우리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일본인들은 만엽집을 풀지 못하고 있지만, 당연히 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 향가의 토종 이론인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풀면은 만엽집 4,516개 완전한 풀이가 가능합니다. 토종 제작법인 한국 토종 제작법인 향가 제작법으로 만엽집을 풀게 되면 우리의 그리운 옛말로 만들어져 있고 밭에 자라는 모종과 같은 우리 어머니들의 생활 정서로 만들어져 있는 주옥과 같은 향가를 발견하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